안녕하세요 여러분, WWE 전문 유튜버 뚱입니다. 자, 오늘 WWE 세계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오늘 10월 5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드 첫 번째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로만 레인지와 이제 제이 우소에 관련된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로만 레인지와 제이 우소가 이제 다가올 페이퍼뷰 헬 인 어 셀, 여기에서 또 재경기를 갖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이 우소와 로만 레인지의 대립이 지난 클래시 오브 챔피언스에서 이제 끝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이 둘의 대립이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레슬링 뉴스가 남긴 최신 단독 보도를 보면은 지금 로만 레인지와 제이 우소가 다시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소지와 로만 레인지의 스테이블 형성과 관련이 있다, 요렇게 지금 내부 이야기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로만 레인지와 우소지가 정말 스테이블로 활동할 전제로 지금 이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로만 레인지와 우소지가 가끔 태그팀으로 뭉치는 정도였다고 치면은, 이제는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스테이블 형성을 좀 의미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만 레인지와 제이 우소의 대립이 연장되고 있는 이 상황이 조금 심각하고 조금 뭔가 의미심장한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다음 페이퍼뷰인 헬 인 어 셀 페이퍼뷰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만 레인지와 제이 우소의 맞대결이 단순히 이게 가족 간의 그런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각본이 아니라, 로만 레인지와 우소지가 나중에 함께 스테이블을 형성해서 활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게 100% 확실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지미 우소가 또 복귀를 해야 될 텐데, 물론 지난 클래시 오브 챔피언스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무릎 부상으로 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몇 개월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미 우소의 상태까지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드 두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카이리 세인에 관련된 소식인데 상당히 오래간만이죠. 지난 두 달 전쯤 이제 WWE를 떠났었습니다. 카이리 세인이 트위터에 이제 본인의 근황 그리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먼저 일본어로 남겨진 요 트위터 글을 보면은 본인이 일본에서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미래, 앞으로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이제 곧 훈련에 돌입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선수 활동도 지속할 것이다, 또 이렇게 암시를 했는데, 사실 카이리 세인의 은퇴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퇴설을 좀 부정하려고 했던, 부인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본인이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진 않을 것처럼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일본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본인의 소식을 알렸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카이리 세인의 현재 상태는 WWE의 새로운 일본 홍보대사다라고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언론에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리 세인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지만 아직 WWE와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뉴스카드 세 번째 소식은 오늘 있었던 NXT 테이크오버 30일 페이퍼뷰 일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이크오버 내용을 스포일러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3번 뉴스는 건너뛰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 2, 1. 자, 넘어갑니다. 자, 뉴스카드 세 번째 소식, 이번
테이크오버 30일 페이퍼에서 있었던 NXT 위미스 챔피언십 경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끝난 뒤에 이제 이오 시라이가 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니 스톰이 정말 오래간만에 출연을 했습니다. 물론 화면상에 등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랜만에 등장해서 이오 시라이에게 이제 도전장을 던진 상태인데, 사실 이 테이크오버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상황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이 이번 테이크오버 때 등장을 해서 좀 NXT 챔피언십 관련된 뭔가 본인의 의지를 드러낼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보델러스가 유력한 정체가 아닐까 싶었는데 남자가 아니라 바로 여자였습니다. 자, NXT 타이틀을 다시 되찾기 위해 돌아온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엠버문이었습니다. 엠버문은 이제 작년 7월달에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결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오 시라이 앞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NXT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엠버문의 복귀가 지금 상당히 좀 극적인 이유는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할 수도 있음을 사실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시사를 했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눈물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엠버문의 NXT 복귀가 지금 팬들의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을 얻고 있는데, 엠버문의 NXT 복귀 앞으로 좋은 일이 따르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너 네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엔 엔젤 가르자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엔젤 가르자가 이제 최근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상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클래시 오브 챔피언스 페이퍼브에서 이제 러 태그팀 챔피언십 매치를 치르다가 경기를 치르는 도중에 왼쪽 허벅지에 상당히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안드라데와 태그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여기 영상 속에서 말한 엔젤 가르자의 정보에 따르면은 본인의 허벅지 앞쪽 부분이 조금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부상이 심각하지가 않아서 회복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10월달 안으로는 무난히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WWE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슈퍼스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자 뉴스카드 다섯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가 브록 레스너의 UFC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장면만 넘겨드릴 테니까 요 내용 따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드 여섯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로의 인터뷰 내용인데, 미로가 이제 루세프 시절에 마지막으로 치렀던 각본 줄거리에 대해서 좀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당시 루세프로 활동했던 미로는 아내인 라나와 함께 정말 막장 각본을 이제 연기했었죠. 뭐 이혼을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 대본 중에 하나가 이제 루세프가 이제 XX 중독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설정이 있었습니다. 라나가 그 당시 그 폭탄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반발을 사는 그런 각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미로가 이번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XX 중독자로 밝혀진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충격적인데, 원래 최초의 대본에는 루세프라는 캐릭터가 그 당시 대본을 짤 때 XX 중독자가 아니라 발기부전이 있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려고 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대본은 XX 중독자가 아니라 발기부전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사실 그 당시 발기부전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미로가 좀 많이 격양된 상태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된다, 좀 바꿔달라, 또 이렇게 상당히 항의를 강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발기부전자가 되는 바에 차라리 XX 중독자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나에 대한 캐릭터 설정을 바꿔달라, 이렇게 정말 호소를 해서 겨우겨우 XX 중독자로 그냥 바뀌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당시 좀 심정이 좀 복잡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WWE가 본인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은 감정이 교차했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 오늘 뉴스카드 마지막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 베넷, 이제 WWE에서 방출됐던 이전에 마이크 카넬리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빈스 맥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빈스 맥맨이 WWE 슈퍼스타들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대부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고 하는데, 최고의 문제점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빈스 맥맨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이크 베넷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지금 빈스 맥맨은 레슬러들의 인디단체 활동 정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걸 몰라준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회를 제한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WWE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한 것도 좀 인정해주고 WWE가 활용도 하고 이렇게 좀 기회를 폭넓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빈스 맥맨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열려있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베넷이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트리플 H와 빈스 맥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레슬러를 대하는 태도는 트리플 H가 빈스 맥맨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빈스 맥맨 입장과 트리플 H의 입장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오는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마이크 베넷이 느낀 거기 때문에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하시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스맥다운 TV쇼 시청률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